불란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련 전역을 때리는 게 아니고 모스크바 정도 큰 도시를 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핵무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소련으로 하여금 불란스를 핵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충분한 거죠. 충분한 거죠. 이스라엘이 왜 핵무장 했느냐 하는 것은 뭐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도는 왜 핵무장을 했느냐 하면 중국이 핵무장하니까 또 중국이 저 히말라야에 있는 국경지대 이 분쟁에서 인도하고 싸워서 인도한테 이기고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핵무장하니까 인도도 핵무장을 했습니다. 인도 핵무장하니까 파키스탄도 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 적이 핵무장을 했는데 방어망도 없으면서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완벽한 방어망을 갖고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다르죠. 방어망이 없고 핵우산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믿을 수 없는 핵우산마저 2015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어버리면은 더 믿을 수 없거든요. 연합사 미군사령관이 있으면은 미군사령관이 자기 일처럼 핵을 쓰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그런 미군사령관은 없어요. 연합사가 없어지고 작전 지휘권이 양분화되어 버리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뭘 믿고 한국 사람들은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뭘 믿습니까? 찢어진 핵우산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동족이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김정은의 북한 정권의 선의를 믿습니까? 뭘 믿고? 여기에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 스스로 해봐야 돼요. 한국은 뭘 믿고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핵우산 믿고 한다는 것은 미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외국에 그 나라의 안보를 맡기는 나라는 이건 노예예요. 4대 근성입니다. 조선조와 다른 게 없어요. 그래 놓고 국민들은 중대한 것은 미국에 맡겨놓고 사소한 걸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싸움받기를 하고 합니다. 4대주의적 노예 근성에 찌든 한국인, 조선조 개국 이후에 1392년 조선조 개국 이후에 4대주의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국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 대국이 해주는 거다. 명나라, 청나라, 지금은 미국이 해주는 거다. 우리는 안보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해놓고 치사한 당파 싸움이나 지금 하고 벌리고 있고 청문회, 인사청문회 하면은 사소한 걸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거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만 보면은 제일 큰 사건은 북핵 문제가 아니고 어느 장관이 아파트를 몇 채 샀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런 정치를 하면은 이게 치사한 정치가 되어버리죠. 이스라엘도 정치는 아주 살벌하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모든 정치의 핵심이 국가의 생존 문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그 정치가 치사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주장이 좀 힘을 얻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세 사람 중에 2명, 66% 정도의 국민은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게 동의할 수는 없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행동이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다행히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몽준 의원, 신재철, 원유철 등등 몇 사람이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박근 전 유엔 대사라든지 윤용남 전 합참의장 이런 군인 출신들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힘을 받고 있어요. 이 핵무장론, 자위적 핵무장론을 우리가 점점 확산시켜 가야 됩니다. 여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는 이런 요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자.
자위적 핵무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려면 NPT에서 탈퇴해야 되니까요. NPT에서 탈퇴하고 자위적 핵무장으로 가자 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헌법 제72조에 의하면 국민투표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안보상의 중대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국민투표 사안이다. 국민투표 운동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NPT 탈퇴, 자위적 핵무장을 이것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주권적 결단으로 하자. 주권적 결단으로 하자. 해가지고 붙이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아마 가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안에 유엔 안보리가 책임지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1년 뒤에 핵무장 하겠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1년 뒤에 NPT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NPT는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핵 비확산 조약인데 그 10조에 보면은 핵 문제로 인하여 어떤 나라의 국가 이익이 치명적으로 위험해질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국, 일본, 북한을 포함해서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야, 1년 안에 우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한국이 핵무장한다. 할지도 모른다. 그래 되면은 주도권이 이제 한국한테 오는 거죠.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 있어요. 북한이 왜 주도권을 잡았냐면 NPT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았어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누가 북한을 그들도 봅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취급도 못 받죠. 그런데 핵무장을 하니까 주도권을 잡고 미국도 끌고 가고 중국도 끌려 막 다닙니다. 끌려다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NPT 탈퇴하겠다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서울로 집중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 5번째죠. 우리는 사용 후 핵 연료가 한 10,000톤 이상 있어요. 거기서 재처리를 하면은 원자폭탄 몇백 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할 수가 있고, 재처리 공장은 우리 기술로는 철공소 만드는 수준으로 또 핵실험 할 필요 없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기술은 대단합니다. 국가가 결심만 하면 돼요. 결심만 하면.